그냥 눌러보면 되잖아. 진짜 답답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자식에게 무시당한 것 같아 가슴 한복판이 아려온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대부분 화를 벌컥 내거나 아니면 꾹 참고 속만 끓이시죠?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결과는 좋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과 상담 사례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00번 소리를 지르고 화내는 것보다 딱 한마디로 분명하게 선을 끊는 편이 더 효과가 좋았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한방 해결 3가지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살면서 꼭 적용해 보세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도 나 자신을 돌보는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더 빠른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난 네 친구가 아니라 부모야. 지난주 일요일 아침 서울에 사는 67세 한 어머니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려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 앱 좀 깔아볼까 하는데 잘 안 되네.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데 돌아온 건 한숨과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걸 일일이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눌러보면 되잖아. 진짜 답답하네. 아무리 사소한 일이지만 그 순간 어머님은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껏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답답하다라니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께 딱 한마디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정중히 사과했다고 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바로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난 네 친구가 아니라 부모야. 도대체 왜 이 말이 그토록 효과가 있었을까요? 오랜 시간 상담을 해오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분명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이 선이 무너질 때 많은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분명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친구 사이라면 반말을 하고 장난스럽게 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녀 관계는 다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도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따르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가 효과적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먼저 공감해주면 자녀는 내 의견을 무시당하는 건 아니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둘째,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난 네 친구가 아니라 부모야 라는 말로 서로의 위치를 상기시킵니다. 우리 문화에서 부모 자식 간에는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음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이 말 한마디는 감정적이기보다는 차분하게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강하게 내보이면 갈등이 깊어지기 쉽지만 담담한 태도로 나는 친구가 아닌 부모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자녀도 반발심보다는 수긍하고 반성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울 때 비로소 책임을 배운다. 그러나 그 자유는 부모를 무조건 친구처럼 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를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건강하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를 만만하게 여기고 결국 부모 자식 간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살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때론 잔소리 100마디보다 훨씬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애정이 깊을수록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말씀은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해. 입니다. 생각외로 자녀들은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들의 일을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자식들은 부모의 호의를 당연시 여기게 되고 우리는 점점 더 무시당하기 쉬워집니다. 제가 최근 만난 58세 박민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아, 이번 시험 준비는 잘 돼가니? 아빠, 자꾸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시험 전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는 아빠,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급해요. 박 선생님은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네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 앞으로는 정말 네가 알아서 해. 처음에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화를 내더니 시간이 흐른 뒤 놀랍게도 아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말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에게 진정한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결과도 네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면 자녀는 진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부모가 무한 봉사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모든 걸 대신해 주는 건 자녀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서야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셋째, 실패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가 해보고 정말 막히면 그때 이야기하자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부딪혀보고 필요하면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해주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분리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적절한 거리를 둘 때 자녀는 오히려 스스로 서는 힘을 기르게 되죠. 자녀 입장에서는 순간 당황할 수 있지만 곧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고 부모도 무조건적인 해결사 역할에서 벗어나 서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는 나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무시하는 거야? 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것까지 물어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빠,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진짜 답답하시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프신가요? 수십 년간 정성과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제는 무지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깊고 높은 은혜가 엄마는 왜 그것도 몰라요? 한마디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듯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버리면 관계가 더 나빠지기 십상이죠. 대신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엄마를 가르치려는 거니? 아니면 무시하는 거니? 제가 최근 만난 63세 김명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려다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엄마는 왜 그것도 못하세요? 유치원생도 다 하는 건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울컥하셨지만 김 여사님은 억지로 화를 누르고 차분히 말하셨답니다. 엄마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너는 엄마를 가르치고 싶은 거니? 아니면 무시하는 거니? 그 한마디에 아들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고 하네요. 아,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건방졌네요.
이처럼 지금 나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무시하는 거야? 라는 말이 강력한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잠깐 멈춤의 시간을 줍니다. 대화를 잠시 멈추고 돌아보게 만듭니다. 평소라면 무심코 내뱉을 말을 잠시 멈춰서 아, 내가 좀 심했구나 깨닫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명확한 선택지를 줍니다. 가르치려는 것과 무시하는 것 사이에서 자녀가 실제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인식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려는 의도까진 아니었다고 느껴 내가 지나쳤구나 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는 대신 차분히 물어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녀도 한결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인격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나도 너의 부모이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말을 하실 때는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인격적 존중을 담아 말씀하셔야 합니다. 비꼬거나 화난 목소리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녀에게 우리 역시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녀는 부모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의를 갖추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 자녀가 짜증 섞인 말을 뱉을 때 이미 마음이 상하셨을 테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너는 나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무시하는 거야? 부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첫 걸음마를 떼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가끔은 우리가 쏟은 정성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마치 모르는 게 많은 불편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아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면 아이들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거리만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난 내 친구가 아니라 부모야. 이 말로 자녀에게 예의를 지키면서도 부모의 위치를 분명히 해주세요. 두 번째,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해.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자녀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기회를 주세요. 세 번째,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거니? 아니면 무시하는 거니? 자녀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게 차분히 물어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는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위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녀들도 분명 마음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따뜻한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